안녕하세요, 레드빈입니다. 이번 주는 침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자산버블과 고령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부동산 붕괴로 중국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뉴스로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 4개의 키워드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진짜 위기인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부동산 붕괴로 소비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에서 3% 경제성장은 달성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리먼브라더스 사태. 리먼 사태는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대출연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로 확산된 것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본질은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훨씬 봉쇄된 형태의 경제로 금융은 철저히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진국 함정. 역사적으로 5% 이상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적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진핑 리스크. 로고프 교수는 시 주석은 최근에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고 본다.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공산당의 지배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미리 강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중국의 전문가 11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가 고점을 찍은 뒤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론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위기라기보다는 느린 경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기설이 팽배한 이때 중국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합니다. 중국은 위기설에 보란듯이 화웨이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화웨이가 발표한 신제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중국이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핸드폰 7나노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입니다. 현재 7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딱 3나라뿐입니다. 물론 7나노 기술이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미국의 그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 자립이 왜 중요할까요? 중국 경제의 중심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약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장 동력이 다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성장 엔진에서 미래 첨단 산업 엔진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 중의 하나인 반도체에서 자립 독립을 이뤘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정말이지 미국의 그 피박과 구박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라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왜 중국에 관심을 가질까요? 큰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30여 년간 WTO 기반의 미국 중심의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서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많은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포퓰리즘으로 이어갔고 대표적인 세계화의 분열로는 2016년 영국의 EU 탈퇴 등이 있습니다. 분열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대1로를 추진합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의 커다란 경제 벨트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드디어 2018년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국 중심의 하나의 세계화에서 다중 중심의 세계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요. 지금 이 순간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만 뿅.